예,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우리 꼭 장관님께 질의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또 국회의원으로 현장에 가서 느낀 농업 현실 이런 거를 보고 같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 농업을 이제는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어서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더 밀릴 수 없는 보호해야 될 어떻게 보면 민족 자산이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우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건국 60주년 됐을 때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일 중에 뭐가 제일 잘했느냐 하는 것을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잘했다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 시작한 거, 88 올림픽,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월드컵, 그 뒤에 가면 광주민주화, 반도체 강국, 국민소득 2만 달러, 남북정상회담, 87년 민주화 항쟁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한 것에 대해서 농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은 62년도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GNP 기준인데 68달러였습니다. 어떤 데는 80이라 그렇고 어떤 데는 70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 한 50년 가까이 된 평가 보고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보고서에 보니까 이 내용 서문에 62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은 68불에서 5년 이후에 123불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보니까 120달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되는 나라 경쟁국 121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50위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출이 5,500만 달러였고 북한은 1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 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에 5대 수출 품목 보면은 오징어, 합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50년 전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3,000, 북한은 1,000달러 내외가 되어 있고 무역 규모는 우리가 1조 800억, 그리고 북한은 63억 달러로 한 200배 가까이 200분의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 초에 남북의 경제 현상들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좋아졌는데 농업으로 가면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우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62년도에는 1,500만 명 66.1%가 농업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보면은 이게 6%로 3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은 25% 정도를 농업에 투자하다가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5.3%고 이것도 농림부만 보면은 4.5% 이렇게 됩니다. GDP의 비중은 31%에서 2.4%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산 5.3%, 그 농림부 예산만 가진 4.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국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4.9%, 프랑스가 5.9%, 이웃 일본은 2.7인데 일본이 낮아진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은 농업 부분에 축적된 자본 스톡이 예를 들면은 돼지를 키워도 지금은 평지에서 안 키우고
산허리 한 80% 정도 안 되는데 전부 돈사를 옮겨가지고 키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또 민간의 투자가 높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쭉 내려오면서 지금 한 3%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체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농사 짓는 사람 한 집에서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382만 원이고 도시 근로자는 425만 원. 그 다음에 농어가는 251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월. 근데 이거는 전국 평균의 한 3분의 2 수준이고, 그리고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한 60% 정도 수준이고,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있습니다만은 10분위로 보면은 밑에서 못 사는 수준으로 한 30%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전체로 그러면은 같은 251만 원이지만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체 기준은 없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안동에 5,600호 정도에 되는 분들 비교를 해보니까 연 1천만 원 미만이 35%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좀 못 버는 사람이 35%고 2천만 원 미만까지 합치면은 6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은행에 이자도 좀 갚고 또 자식들 추석에 왔을 때 호박도 좀 싸주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농촌이 그럼 계속해서 이거 줄여가지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 수입해서 하고 더 줄여 나가야 되죠. 지금 중기재정 계획도 보면 2016년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4%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농촌에서 소울음이 없어지고 닭울음이 없어지고 아이들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옥수수 가져오는 게 없어지고 추석날 가서 어머니가 키워준 농산물을 싸줄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끔찍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현재의 정부가 한 5% 정도 주는 예산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보존해야 될 민족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농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득을 보존해야 될 거냐? 지금 현재 월 250만 원 버는데 우리나라의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 정도 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한 100만 원 월 정도 더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는데 우선 예시를 해보면은 산림자원을 소득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어촌을 농사짓는 공간 아니고 거기 플러스 체험 공간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한계선상에는 잎담배 생산 농가 같은 것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에요.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농어촌 농민들한테 주기보다는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SOC 쪽을 늘려주는 게 좋겠다. 첫 번째 이제 금수강산 살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이런 것들도 있고 금수감산 프로젝트부터 할게요. 금수강산 프로젝트는 우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산개조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하겠소. 강과 산은 개조해서 무엇하나?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모르고 이거는 목재뿐만 아니고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산이라고 했는데 산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단 산림 녹화는 일단 성공시켜 놨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 강은 살려놨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림 녹화가 색깔은 푸르고 산은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반성을 해보면은 너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간벌이해서 솎아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수림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간벌하고 도로 만드는데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온 목재 가지고 또 산업화하면은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목재 펠리스라고 아주 작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휴양, 치유공간, 캠핑 이런 것들로 하면은 좀 이렇게 체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 공간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어떻게 좀 앞으로 더 농업 쪽 투자를 좀 줄이지 말고 유지해 가되 이런 쪽으로 갖추어 가고 산의 물웅덩이 사업도 좀 계속해서 가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네, 전반적으로 그 발표해 주신 또 질문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좀 유익한 그 자료를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2011년의 경우 구제역과 지속된 여름 강우 등으로 농촌 소득이 타격을 특히 많이 입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제시해 주신 2011년 농가 소득이 특별히 좀 하락한 아웃라이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뭐 다른 예산 분야에 비해서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 지출 증가율이 높고 경제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도 정부는 한미 FTA, 한미 EU FTA 등의 그 보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GDP 대비해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요.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전체 예산 가운데 비중. 농업 예산의 비중이었습니다만은 GDP 대비 예산 규모를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6% 정도가 됩니다. 이웃 일본이 1.9%, 영국이 1.6%, 농업국가인 미국이 2.5%, 뭐 독일, 프랑스, 독일이 5.4 아주 높습니다. 프랑스가 2.4.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GDP 가운데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낮은 편은 그런데 아니고. GDP로 하는 거는 GDP 자체가 우리가 2만 불 소득세 있을 때 사람 머릿수 곱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3만 불, 4만 불 되면 GDP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부 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거를 5% 이하로는 좀 줄이지 말고 SOC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농업과 임업을 합치면 올해 내년에 5.4%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님께서 주신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녹색 성장, 뭐 환경 친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 드릴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건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안병홍 정의님과 우리 전성은, 이영익, 신영철 세 분의 참여인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나가셔도 더 있습니까? 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질의 드리는 것을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가 평균 소득이 월
251만 원인데 전국 가구 중위소득 정도로 하자면은 99만 원. 근데 이 방법은 여기 계시는 그 장관님, 차관님, 간부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산림자원 소득 그러니까 소득화하는 문제는 아까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농어촌을 문화체험 숙박공간으로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6일 날 민주당의 김진표 전 원내대표님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한국 농촌을 그 농촌 마을 회관 이런 것들을 문화체험 숙박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그다음 그 모델은 지트 프랑스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지트 프랑스도 농가 하나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3만 명의 장년층 연세 많으신 분들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트 프랑스의 부회장 모시고 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 농업 쪽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신 분 말씀이 우리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도 모르고 오면은 불결해서 들어가기 싫지만은 알고 오면은 문화라는 겁니다. 체험을 하러 오는 그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농사 이거는 뭐 장관님께서도 이제 시골에서 담배 농사 지어 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요. 현재 보면은 3월 달에 담배 씨 뿌리는 겁니다. 저기 이제 보면 이쪽은 이제 아직도 눈이 그대로 있고 보기에 한 60 넘는 그 아주머니들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여변초를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4개의 담배가 있는데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되는데 이 중에서 장관님 국산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왼쪽에 있는 에세. 예, 에세죠. 예. 이제 국산인데 사실은 이게 국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데 관공서나 이런데 이건 에세에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산 담배라 해서 못한 사실은 전부 다 국내에서 만듭니다. 말보로는 경남 양산에서 뭐 이렇게 전부 다 만드는데 국산 담배라고 하면은 국산 원료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써야 국산 담배 잎을 몇 퍼센트 이상 써야 국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0%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산 담배라고 하면은 외산 담배 잎하고 비율을 국내에서 생산되면 국산으로 보고 그 원재료야 어디서 수입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저 장관님 답변을 그 담배 잎담배 생산업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산 담배라기 때문에 국산 담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 특권을 줘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그거를 50% 정도는 안 쓰고 또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00년에 그 민영화 할 때 KTNG를 민영화 할 때 약속을 2가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최소 50% 이상의 국산 담배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경작 면적은 22,000헥타르인데 이걸 자연 감소 수준 이상으로 감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고국장님이 진병화 국장님이 여기 계시고 한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내산 잎담배 사용 비중이 국내용은 75%에서 40%로 줄어들어 있고 수출용은 5%밖에 안 넣고 22.25%가 평균 잎담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 면적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내부 자료에 보면은 이게 2010년도에 내부 자료인데
경작 면적을 7,000헥타르 이하로 줄여라. 국내 수매량은 11,110톤 이하로 감축해라. 외산업을 70% 이상으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읍조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 농가에서 형편으로 보면은 77년보다는 10분의 1 수준으로 6,411, 아까 그 7,000m로 줄여라 그러니까 2010년대 실적으로 보면은 6,411 헥타가 되었고, 농가 수도 20만에서 민영화될 때 3만 정도에서 6,400으로 현재 줄어들어 있습니다. 평균 수입도 10년간 계속해서 제자리를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KTNG는 단기 순이익이 3천억대에서 9천억대로 이익률도 20%에서 40%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담배 농사 이것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는 보존해야 될 자산이 아니지,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담배 농사를 기계화 시켜주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연초 생산 안정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기재부에 이제 관리들이 나가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거 보면은 농민 지원하는 지출이 240억에서 쭉 줄어들어옵니다. 수입은 더 들어오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 안정화 재단에 이제 4,100억 가지고 있는데 4,179억 돈 중에서 채권에 1,000억, 주식에 1,100억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주식은 몽땅 KTNG 주식으로 100%를 사고 있고요. 정기예금 1,925억 원인데 이거 이자율 같은 거를 한번 다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게 저 이자율 보면은요, 좀 이렇게 좀 여러 개 은행에 입찰을 좀 붙여가지고 이자를 2천억 맡기는데 많이 주는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에 KTNG 주식만 살고 있는 것은 다행히도 단기 순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주식값이 평균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자율은 좀 다시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전으로 돌려봐요. 전으로.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담배사업법 24조에 보면은 장관님께서 장부를 열람하거나 가서 이제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경영 활동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연감수 이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이렇게 좀 강압된 경영 전략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국고국에 계시는 분 한번 KTNG에 보내가지고 한번 한 판단하셔가지고 종합감사 될 때까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판단하셔가지고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25조 3에 보면은 현재 파는 담배 중에 20개비당 20원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100억이 모여져 있는데, 그래서 연초 안정화 기금에 보면은 현재 02년도에 10원 뛰던 것을 4년도부터 15원 뛰게 되고, 이래서 4,200억 가까이가 모이게 됐고, 그 이후에는 KTNG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에서 한 3천억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원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기재부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KTNG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다시 혹시 담배값을 지금 올릴 계기가 되면은 다시 안정화 재단을 도와줘서 생산업체를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종합감사 때까지 자료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